자, 이번 시간부터는 결정 모형이에요. 개인 모형이 있고, 이제 집단 모형이 있는데, 개인 모형은 합리 모형하고 점증 모형이 대표적이죠. 그 사이에 껴있는 게 이제 전략 모형인데, 혼합 모형과 최종 모형이 있어요. 또 합리 모형과 대비되는 게 만족 모형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과 경영학의 싸움이고요. 합리와 점증은 경제학과 정치학의 싸움이고요. 자, 가겠습니다. 헨리의 패러다임은 세 가지가 있죠.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그 사이에 껴있는 전략 패러다임. 근데 이거는 틀렸죠. 전략 개혁의 틀에 맞춰가지고 하는 건 이거는 합리 모형이 아니라 전략 패러다임이고요. 전략적이라는 건 상황에 맞게 합리도 쓰고 점증도 쓰고 합리의 장점과 점증의 장점을 섞겠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모형이 이제 우리 나왔을 때 호남 모형하고 추정 모형인데 둘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분들이에요. 에치오니하고 드로우가 전부 다. 자, 81번입니다. 합리 모형은 대개 뭐가 경제학 모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체제 모형이니 제도 모형이니 집단 모형 이집단이야. 이건 전부 다 뭐다? 점증주의 패러다임이다. 이건 틀렸고요. 81번. 자, 신제도주의도 역시 점증주의 패러다임이에요. 어떤 제도가 있을 때 이 제도와 제도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제도와 인간의 상호작용, 똑같은 제도여도 유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건 맞았습니다. 82번은요. 신제도 모형. 정책 유형이든 조건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 맞는 말입니다. 똑같은 정책이어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83번입니다. 합리 모형이야. 일단 인간에 대한 가정이 들어와야 되고요. 문제의 명확성 여부, 목표의 명확성과 단일성 여부, 모든 대안의 포괄적 고려와 예측, 그리고 완벽한 대안, 사회 전체 시각에서 얘는 환류 개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불확실하다, 환류다, 이것만 들어간다면은 점증이 될 수도 있지만 자동 제어다 이게 들어갔을 때는 누구다? 이건 사이버네틱스야. 스스로 막 고쳐가는 거니까. 자, 어쨌든 합리 모형 빼고는 전부 다 불확실해요. 점증도 만족도 전부 다 불확실한 걸 긍정합니다. 근데 환류 강조하는 건 대개 최종 모형이나 점증 모형이야. 특히 점증 모형이에요. 그리고 사이버네틱스 모형도 환류 강조합니다. 고쳐가겠다는 거잖아. 미리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해가면서 고쳐가겠다는 거죠. 근데 자동 제어다. 어떤 바람직한 상태가 있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누구다? 이거는 사이버네틱스 모형입니다. 됐지?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합리 모형. 그래서 합리 모형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는데 다른 모형을 물어봤을 때 되게 합리 모형과 많이 비교되니까 합리 모형을 좀 정확하게 인간에 대한 가정, 문제 명확성 여부, 목표의 명확성 여부, 인과에 있는 대안의 포괄 탐색과 예측, 그다음에 최적 대안, 사회 전체적으로. 자, 합리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은 목표가 먼저 주어져 있어야 돼, 명확하게. 여기에 맞게 수단을 찾는 겁니다. 하향적이야. 이걸 목표 수단 분석이라고 그래요. 목표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맞게 수단을 찾는 거지 수단 때문에 목표가 바뀐다. 이거는 점증 모형이야. 목표와 수단의 상호 의존성, 상호 조절 가능성은 점증 모형입니다. 이건 틀렸고요. 85번입니다. 양만 강조합니다. 양에다가 초합리성이란 질을 강조하는 건 누구다? 이건 최종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이 안 돼. 왜? 문제는 불확실하고 인간의 능력은 부족하고 정보도 부정확하고 이러니까 합리 모형을 기반으로 하되 안 되니까 초합리성을 가미하고 환류를 가미해가지고 계속 고쳐가는 게 바로 최적 모형입니다. 됐지? 자, 그래서 이거 합리가 아니라 최적이고요. 85번은. 그다음 합리 모형은 모든 걸 연역적으로 분석해요. 이미 함수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다가 변수만 집어넣어버리면 답이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귀납적은 대개 누구다? 만족 모형이야. 또는 사이버네틱스 같은 것들 해가면서 좋은 걸 발견해 가는 거잖아요. 됐지? 틀렸어. 얘는 귀납적이 아니라 연역적으로 설명합니다. 귀납 나왔을 때는 만족 모형을 찾든지요. 됐지? 또는 누구 있어? 뭐 회사 모형이라든지 해간 학습의 결과물로 SOP를 발견할 거니까요. 사이버네틱스 마찬가지고. 7번입니다. 합리 모형은 이건 되게 전체주의 사회예요. 엘리트 중심적이고 국가 중심적이고 나중에 동원 모형과 연결돼요. 됐지? 반면에 각계각층에 분산된 건 다원주의 사회거든요. 이 다원주의 사회에 맞는 건 누구다? 점증 모형입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은 대개
하나의 집권화된 조직 구조라든지 이제 단일의 중추가 있는 의사결정 체제라든지 이런 데 적절하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다원주의 사회는 대개 어디 쪽이다? 점증 모형 쪽입니다. 이건 틀렸네요. 자, 88번입니다. 합리 모형은요. 일단 잘못된 걸 잘 몰라요. 그런 가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조금씩 고쳐가는 거잖아. 근데 기존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계속 잘못될 수밖에 없죠. 이건 합리 모형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점증 모형의 문제야. 소폭적으로 바꿔가는 건데 기존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조금씩 바꿔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기존 배분이 잘못되었다면 계속 잘못된 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잘못된 정책의 악순환은 대개 누구다? 점증 모형 쪽입니다. 합리 모형을 이걸 다 무시하고 급진적으로 새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안 나오겠죠. 대신에 이제 저항은 심하겠지. 기득권을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요. 89번입니다. 합리 모형은 지가 완벽합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틀렸을 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장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보완한다는 건 첫 번째가 초합리성 같은 것들 이걸로 보완하고 환류에 환류. 그치? 이거를 환류 가지고 이제 고쳐가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되게 누구다? 최적 모형 쪽이에요. 물론 점증 모형도 있습니다.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분석하는 방법은 환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다는 거야? 초합리성 같은 걸로 보완하겠다는 건데 그런 모형은 최적 모형에 가까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0번입니다.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은 인적 요인, 그 다음에 구조 요인, 환경 요인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죠. 인적 요인은 내 머릿속에 있는 요인이고 구조 요인은 내 머리 밖에 있으면서 이 조직 안에 있는 모형이고 계층제라든지 분업이라든지 그지? 반면에 환경 요인은 조직 밖에 있는 모형이고요. 합리 모형은 문제가 주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 같은 것 되게 환경 요인들, 매몰 비용 같은 것들은 되게 환경 요인이에요. 어쨌든 자원이 부족하고 목표가 모호하고 기득권자가 저항을 하고 그 다음 틀렸죠. 선례를 집착하니까 합리적인 정책이 안 나오는 거야. 선례가 자꾸 잘못되었는데 여기 집착하다 보니까 이걸 무시한다면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겠죠. 내가 컴마 4개 있는 건 보기 4개를 묶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선례에 집착하는 태도가 합리성을 제외하는 거지 선례를 무시한다면은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례 무시 태도가 아니라 선례에 대한 집착이에요. 선례 나왔을 때 매몰 비용으로 바꿔주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기득권들 자꾸 여기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90번 틀렸고요. 자, 91번입니다. 정보가 제약돼 있다. 정보는 내 머리 밖에 있는 거야. 정보와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내 노하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식은 인적 요인이야. 근데 자료와 정보는 내 머리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조 요인밖에 안 돼요. 정보의 제약, 맨날 답이 정보야. 그래서 정보 제약은 구조 요인,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는 인적 요인, 외부 중거 집단이니까 이거는 환경 요인. 조심할 게 있어. 합리 모형은 문제와 목표가 주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와 목표는 환경 요인이야. 조심할 게 뭐다. 그래서 다시 자료와 정보는 구조 요인, 지식은 인적 요인이에요. 지식은 개인 가치관 안 틀릴 것이고요. 조심할 건 문제와 목표야. 나중에 집행론 할 때는 현대 집행은 집행 단계에서 문제와 목표가 재정의되기 때문에 구조 요인으로 들어오지만 내적 요인으로 들어오지만 합리 모형은 문제와 목표가 주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 요인으로 봐요. 환경 요인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환경 요인만 목표와 문제만이 환경 요인이고 외부 중고도 환경 요인이네요. 정보와 제약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치관도 아닙니다. 이거는 구조 요인이고 이건 인적 요인이에요. 좀 어려운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제일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리 모형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은 만족 모형입니다. 만족 모형은 경영학이고 심리학이야. 이렇게 한다. 합리 모형이 규범적으로 당위적으로 옳아요. 바람직한 거 인정해요. 다만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정보도 비대칭적이고 모든 대안을 다 찾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합리 모형이 당위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모형입니다. 반면에 점증 모형은 안 그래요. 현실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 모형은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거야.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답이 다양한 거고, 그렇지?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협과 합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합리를 비판하지만 비판의 강도가 달라요. 만족 모형은 합리가 옳지만 안 된다 이런 비판이고, 점증은 합리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옳지도 않다는 겁니다. 됐지? 자, 그래서 다원성과 보수성이 중시되었다. 이건 점증 모형이야. 정치성, 다원과 보수. 이제 타협과 합의가 정치고요. 다양한 목표가 존재하는 다원주의에서 기득권 바탕으로 조금씩 고쳐가는 거죠. 이건 되게 점증 모형이다. 92번 틀렸고요. 자, 93번입니다. 합리 모형은 모든 대안을 다 봐요. 병렬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본 다음에 최고 좋은 답을 찾아요. 근데 만족 모형은 하나씩 찾아보는 거야. 찾아가다가 그냥 무작위적으로 들어가서 찾아보고 순차적으로 만족할 대안이 나오면은 여기서 끝내버립니다. 합리 모형은 안 그래요. 설사 나오더라도 또 찾아보는 거 더 좋은 게 있나. 다 본 다음에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안을 다 탐색하기보다는 일단 무작위로 몇 개를 골라보고 하나씩 찾아보는 거야. 그러다가 좋은 거 나오면 거기서 끝낸다는 겁니다. 이건 맞았죠? 무작위적이다, 순차적이다. 반대말은 포괄적이다, 병렬적이다, 동시적이다. 그렇지? 몇 개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본다. 이거는 만족 모형. 자, 만족 모형 틀렸죠? 집단 합의 강조한 것은 점증 모형이에요. 만족 모형은 개인의 심리적, 주관적 만족감이에요. 됐지? 이러다 보니까 만족 모형 비판할 때 사람마다 만족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런 비판도 받아요.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반면에 집단의 합의 강조한 건 이건 뭐다? 점증 모형입니다. 틀렸습니다. 94번. 자, 95번입니다. 만족 모형은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게 합리 모형이야. 이거보다는 시간과 공간, 재정적 여러 제약 요건이겠죠. 이걸 고려한 다음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정책을 결정한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최선의 합리성이 합리 모형이라면 여기서 최선의 합리성 경제 합리성이야. 이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돈의 제약 요건을 고려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답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96번입니다. 만족 모형은 모든 대안 탐색하지 않아요.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몇 개 중요한 대안만 탐색하다가 만족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탐색을 중지합니다. 모든 대안이 틀렸어요. 일부만 보다가 만족한 게 나왔다. 그 다음에 그만둡니다. 틀렸고요. 97번입니다. 점증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플러스 알파 하는 거야. 그 기존 정책을 토대로 그보다 약간 개선된 거. 최고 답이 아니라 저번보다 나은 답이면 돼요. 나은 답이면은 이거는 맞았죠. 기존 정책을 바탕 기득권 인정하고 그거보다 약간 개선되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이건 맞았습니다. 합리 모형은 모든 걸 다 고려하죠. 점증 모형 그렇지 않습니다. 기득권 인정해주고 약간씩 고쳐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고쳐갈 것인가를 놓고 또 논쟁이 막 나와요. 30이다, 10%다. 합의 본 게 20%래요. 됐지? 예산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합리 모형과 달리 결정 관련된 모든 요소를 검토할 수 없다. 왜? 인간의 능력은 제한돼 있으니까. 이거는 만족 모형의 주장이었죠. 점증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기다가 뭘 받아들인다? 점점 뭘 플러스 시킨다? 정치 합리성까지도. 그치? 인간의 능력이다. 문제 복잡성도 받아들이고, 환경의 불확실성도 받아들이고, 여기다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타협과 합의라는 이런 정치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점증 모형의 특징은 맞습니다. 99번입니다. 점증 모형 뭐라고 그래? 합리 모형은 현실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그래요. 근데 점증 모형은, 만족 모형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야. 합리 모형이 바람직해. 다만 안 된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점증 모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점증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미 시험에 나왔네, 이게. 당위적으로. 자, 799번은 맞습니다.
800번입니다. 또 나왔네. 모든 대안 다 안 본다니까 기존 대안 그대로 있어.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고쳐가는 것 뿐입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반복한다. 이거 완료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모두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대안만 분석하고 일단 해봐. 한 다음에 잘못되면 고쳐가는 방식이야. 완벽하게 예측한 다음에 쭉 나가는 게 아니라 해가면서 고쳐간다는 겁니다. 점증 모형입니다. 자, 801번입니다. 일단 불완전한 예측을 전제로 대안을 실시해보고 만약에 잘못됐다면은 그걸 수정 보완하는 게 바로 누구다? 점증 모형의 특징이에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801번은 맞는 말이고. 자, 그러면 사이버네틱스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사이버네틱스는 이미 바람직한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점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바람직하다 이런 건 없어요. 계속 고쳐가면서 점점 더 좋아져 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02번입니다. 802번. 점증주의는 결정자가 분석력 및 시간이 부족하다, 정보도 제약되어 있다. 그치? 이거는 만족과 똑같죠. 만족의 이 특징은 다 받아들인다고 그랬지. 그리고 여기다가 기존 정책에다가 약간씩만 바꿔가면서 점점 좋게 만들어 갈 겁니다. 소폭적 변화. 이 소폭적 변화가 얼마냐 물어봤을 때 아까 말했잖아, 내가. 뭐 30이니, 20이니, 뭐 10이니, 막 이런 논쟁도 있었다고. 예산의 증가율이 그래서 그 당시에 10% 증가율로 봤어요. 20%로. 근데 지금 20% 변하지도 않아요. 아마 20%가 변했다는 거는 급진적인 변화라고 할 겁니다. 자, 이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점증은 기존 선례를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 틀렸죠. 목표 수단 분석은 합리 모형이에요. 이 목표 수단 분석이라는 건 목표를 먼저 정한 다음에 여기에 맞게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점증은 목표와 수단이 상호우존해요. 목표가 있으니까 수단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수단 때문에 목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수단이 있으니까 목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상호우존한다는 거야. 그래서 선례로 전제로 한다. 이건 맞았는데 뒤에 게 틀렸다. 목표 수단 전제를 관계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점증 모형은 맞지? 목표와 수단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수단은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맞았습니다. 805번입니다. 틀렸죠? 비용 편익 분석이니 선형계획법이니 이걸 강조하는 건 합리 모형이에요. 예산론에서도 합리와 점증이 있잖아. 선형계획법 전부 다 관리과학 쪽이고 체제 분석이잖아. 합리 모형입니다. 805번 틀렸고요. 자, 806번입니다. 정치현상 유지 옹호한다. 보수적이다. 맞아요. 그 다음 틀렸죠. 가장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대안 검토하는 건 합리 모형이야. 그래서 앞에 건 맞았지만 뒤에 건 틀렸고요. 807번입니다. 이건 맞았네요. 기존 정책을 토대로 약간씩 고쳐가는 거잖아. 이러다 보니까 진흙 속에서 비비적거리면서 헤쳐나가는 것과 관련돼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점점점 더 좋아져 가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맞았고요. 807번은요. 808번입니다. 점증 모형이 현실이에요. 실제 문제를 다루는 조직이나 참여자에 대한 고려 없이 온리 내용만의 답을 찾는다. 합리 모형이야. 전문가가 주어진 문제 해결책만 찾는 것은 합리 모형이고 현실 고려하지 않고 누가 참여했나 고려하지 않고요. 이상적인 답을 찾는 거야. 이거는 합리 모형이고요. 8번 틀렸고요. 9번입니다. 이론이나 분석을 소홀히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요. 얘도 규범 모형이니까. 뭐가 최선인데 합의한 게. 많은 사람이 타협할 수 있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10번입니다. 점증 모형이 틀렸죠. 바뀌어서 지금 합리 모형이 목표 달성도를 강조하는 거고 점증 모형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수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틀렸고요. 10번입니다. 급격한 개혁과 새로운 환경에 반영한 혁신 정책을 설명하기 용이한 건 합리 모형입니다. 점증 모형은 보수적이라고 그랬어. 틀렸고 대형 참사 계기로 이거는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아직 안 배웠죠. 어떤 사건 계기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틀렸어. 점증 결정은 기존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악순환이 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사회가 안정적일 때 가능합니다. 역시 이거는 맞죠. 이거는 맞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